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8쪽에 나와 있는 구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뭔지 알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 상태로 되어서 지표면 가까이 있으면 지표면 가까이 있으면 안개, 그리고 하늘 위에 있으면 구름입니다.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하여 상태로 하늘에 있는 것.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 상태로 하늘에 있는 것. 안개는 지표면에 있는 것. 구름과 안개는 똑같은데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지표면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학습 목표를 봅시다. 학습 목표 보면 자, 단열 팽창에 따른 응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단열 팽창, 새로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열 팽창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이해해야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단열 팽창을 배우게 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설명을 잘 듣고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세요. 단열 팽창에 따른 응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 구름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도대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이번 단원을 배우기 전에 우리들은 앞에서 배웠던 포화 수증기량 곡선 기억하나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열 팽창을 배울 텐데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같이 이해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입니다. 세로축은 기온이고 가로축은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어떤 양상을 띠냐면 이렇게 됐죠. 포화 수증기량. 포화 상태인 이 곡선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온에 수증기량이 얼만큼 있냐면 요만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특정한 기온에 수증기량이 저만큼 있으면 점을 어디에다 찍어야 되냐면, 기온은 여기니까 여기로 올라가고, 그리고 수증기량은 여기니까 옆으로 쭉 와서 만나는 점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죠. 이렇게 가고 또 기온도 이렇게 가서 만나는 점, 바로 여기입니다. 현재는 요 점은 포화 곡선보다 아래에 있죠. 포화 곡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불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는 응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공기 중에 물방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제 응결이 일어나냐면, 기온이 내려갈 때, 기온이 내려간다는 것은 현재 기온은 여기인데 기온이 내려간다는 것은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기온이 내려간다는 것. 기온이 내려가면 이 점은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 곡선 위로 가게 됩니다. 곡선 위. 이 곡선일 때 우리는 포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포화 상태. 포화 상태가 되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화됐을 때 온도는 바로 여기를 읽어주면 요 기온이 바로
포화될 때 온도이므로 이것은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슬점 찾는 방법. 이슬점 찾는 방법은 옆으로 쭉 가서 포화될 때 이때 온도를 읽어주면 그게 바로 이슬점이다. 이렇게 배웠고, 포화 상태가 되면 응결이 일어나고, 응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물방울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또는 뭐 뿌옇게 흐려진다는 말이고, 또는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슬이 만들어진다, 안개가 만들어진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현재는 불포화 상태지만 기온이 내려가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옆으로 기온이 이동하면, 기온이 내려가면 옆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고, 이동하다 결국 포화된 다음에 기온이 더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응결이 일어나고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뿌옇게 흐려지고 뭐 구름 안개, 이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 결국 어디에 이르죠? 포화되죠. 정리해 줄게요. 여기 있는 걸 정리하면, 기온이 하강하면, 자, 기온이 하강하면 여기에서 기온이 하강하면 옆으로 이렇게 쭉 가죠. 가다가 그래프와 만납니다. 그래프와 만날 때 우리는 포화됩니다. 포화 상태가 되고, 포화 상태에서 기온이 더 내려가면, 응결, 뭐 구름, 안개, 뭐 이슬, 뭐 이런 것들, 응결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응결하는 양은 많아집니다. 이게 이만큼이 바로 응결하는 양이죠. 응결하는 양. 자, 이해됐죠? 요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온이 하강하면 결국 포화되고, 포화된 다음에 또 기온이 계속 날아가면 이제 물방울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자, 교과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손등에 입김을 불면 따뜻함을 느끼지만 입을 작게 오므리고 손등에 입김을 불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입김을 불 때 따뜻한 바람을 내보낼 수도 있고 찬바람을 내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입을 작게 오므리고 이렇게 불면 시원한 바람, 시원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이유는 손등이 시워진 것은, 그 이유는 입에서 빠져나온 공기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 이것이 바로 오늘 배울 핵심 내용입니다. 공기가 어떻게 되죠? 팽창. 공기가 팽창했더니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진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설명했죠.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 여기에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 바로 이거예요. 온도가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진다면 어떻게 되죠? 포화 상태가 되고 물방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자, 결론. 이처럼 외부와 열을 교환하지 않고 공기가 팽창하여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 차단. 뭐를? 열을 차단했는데 팽창하는 것, 단열 팽창. 자, 요 밑에 있는 해보기 실험이 요 단열 팽창에 대한 실험인데 한번 우리가 이제 실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기의 부피가 달라지면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온도계를 넣고 작게 불어 묶은 고무풍선을 감압 용기 속에 넣은 다음 온도를 측정합니다. 펌프를 이용하여 감압 용기 속에 공기를 빼낸 후 고무풍선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콕을 열어 감압 용기 속에 공기를 넣은 후 고무풍선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감압 용기 속 공기를 빼내면 용기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고무풍선 속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는 단열 팽창이 일어나므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콕을 열면 감압 용기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감압 용기 내부의 압력이 커져 고무풍선 속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는 단열 압축이 일어나므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설명 잘 들었죠? 다시 교과서로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공기를 뺀다는 것입니다. 공기를 뺀다는 것은 여기 있는 공기가 일로 빼지니까 이 풍선은 어떻게 되냐면 풍선은 공기를 빼내니까 압력이 낮아짐. 압력이 낮아지니까 고무풍선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팽창. 부피가 팽창하니까 온도가 낮아진다. 자, 요 3번 그림은 다시 공기를 넣는다고 합니다. 공기를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압축시킨다는 말입니다. 압축. 공기를 넣은 후 부피를 압축시켰다 이 말이고, 압축시키니까 고무풍선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압축시키니까 작아진다. 온도는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니까 온도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2번과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요. 이 3번과 같은 거는 압축시키기 때문에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맨 위에서 그래프에서 설명할 때 구름이나 물방울, 응결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내려가야 됐나요? 올라가야 됐나요? 우리가 응결이 일어나려면 현재 이 위치에 있을 때 응결이 일어나려면 일단 포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옆으로 가서 포화, 즉 온도가 내려가야지 응결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온도가 내려가는 상황은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여기 보면 온도가 낮아진다. 즉 단열 팽창의 경우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럼 단열 압축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간다. 바로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게 단열 압축.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는 이게 단열 팽창. 그래서 얘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응결이 일어나고 구름, 안개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고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 반대로 맑아짐, 있었던 물방울도 없어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있었는데 낮이 되면 그 안개가 사라지죠. 왜 그러냐면 낮이 되면 태양이 떠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즉 온도가 올라가니까 있었던 물방울도 사라지게 됩니다. 맑아지게 됩니다. 요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을 비교해서 알아두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과정 2에서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내려간다. 과정 3에서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단열 팽창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렵고도 중요한 내용.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열 팽창. 자, 우리가 요것을 이해하려면 그래프하고 같이 이해하면 좋다고 했으니까 요 옆에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려놓고, 자, 가로축은 기온, 그리고 수증기량. 자, 현재 이제 맨 밑에부터 볼게요. 맨 밑에 공기덩어리가 보면 요만한 모양을 하고 있죠. 요만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기압과 이 내부에서 나가려는 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요만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압과 압력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압이 작아지면 이 내부 압력은 똑같으니까 기압이 현재는 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의 기압이 같아요. 기압과 내부 압력 현재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상승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외부에서 기압,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어떻게 되죠? 기압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낮아지니까 원래 여기에 있던 요 기압이 상승하면서 낮아지죠. 낮아지니까 이 안에 있던 압력보다 밖이 더 작아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팽창합니다. 팽창하면 기온이 낮아집니다. 자, 이것을 이 그래프하고 같이 알아놔야 돼요. 현재 가장 밑에 있을 때를 우리가 A라고 해볼까요? A. 여기를 A라고 해봅시다. A. 현재 A 지점은 여기입니다. 근데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서 우리가 이제 B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B만큼 상승했어요. B만큼 상승했는데, 구름 아직 없죠. 구름 아직 없습니다. 근데 기온은 어떻게 됐죠? 기온은 낮아졌죠. 기온이 낮아졌어요.
즉 A에서 B가 되면 기온이 낮아졌으니까 이 빨간 점은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네, 이렇게 옆으로. 기온이 낮아지니까 옆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현재 여기입니다. B. 근데 또 상승을 합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B일 때는 이제 A에서 B로 온도가 낮아졌는데 더 상승하니까 기압은 어떻게 되죠? 기압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기압은 낮아지게 되겠죠. 기압이 낮아지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팽창하죠. 더 팽창하니까 팽창하면 기온은 어떻게 되죠? 더 떨어지죠. 그래서 팽창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다가 이렇게 기온이 더 떨어지다가 기온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결국 만납니다. 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뭐라고 하죠? 우리는 포화라고 합니다. 포화. 그럼 이 포화가 어디냐? 포화가 바로 어디냐? 바로 포화가 요 지점입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직전. 그 다음에 더 상승하면 구름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것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C라고 할까요? C. 요 부분 점점점 요 부분을 C라고 하면 바로 여기가 C가 됩니다. 포화됐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분 D라고 해볼까요? D 부분은 이제 온도가 더 내려갔으니까 여기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뭐 된 거죠? 구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사실 어려우니까 설명을 잘 들어가면서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요 그래프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고 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된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되느냐? 뜨거우면 상승하게 되죠. 상승. 그래서 팽창이 됩니다. 단열 팽창되는 이유는 주위 기압이 낮아져서 팽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팽창을 하니까 온도가 하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온도가 하강하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죠? 요 지점, 이슬점에 도달. 즉 온도가 계속 하강하다 보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결 시작. 뭐 이렇게 응결 구름 생성 뭐 이런 흐름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교과서 그림 7과 같이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첫 번째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공기 덩어리가 상승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기 덩어리 상승. 그러다가 상승하면 주변 압력이 낮아져 부피가 팽창합니다. 주변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기온이 낮아집니다. 3. 이게 단계예요. 공기 덩어리가 더 높이 상승하면 기온이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죠. 기온이 더 내려가니까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4.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됩니다. 5. 이게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온 이 과정, 요게 바로 요 위에 있는 이 설명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설명한 것.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물방울이 얼겠죠. 그래서 얼음알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방울이 어떻게 돼요? 얼음이. 왜? 0도씨 이하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한다.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구름이라고 한다. 지표에 있으면 안개.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표 부근에 있는 공기가 상승해야 됩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기가 상승해야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 밑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상승할 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똑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보면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 그게 물방울이 되죠. 물방울. 그 물방울이 되기 위해서 이 수증기가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응결핵에는 바닷물이 증방할 때 발생하는 소금입자, 먼지, 연기 등 이런 것들이 응결핵 역할을 합니다. 응결핵.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실험이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응결하는 실험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이 응결핵 향, 연기 얘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응결핵. 자, 스스로 확인하기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스스로 확인하기 숙제. 자, 이것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